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우종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최근 여러 산업계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더해서 디지털 트윈이 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의 접목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에일리언과 관련된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 장면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면 드론이 어떤 우주모함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이 컨트롤 센터에 전송이 돼서 바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어떤 미지의 영역을 지금 다 스캐닝을 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최근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 디지털 트윈이 어떤 전통적인 시뮬레이션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앞에 본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영상에서 나온 것은 이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힘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영역을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거죠. 모니터링을 해서 그 정보를, 계측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컨트롤 센터라든가 이런 관제 센터로 전달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오늘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왼쪽 위에 보이는 이 A에 있는 부분은 보통 이제 디지털 트윈을 상업적으로 가장 널리 알린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비행기에 장착되어 있는 제트 엔진을 이 제트 엔진에 센서를 장착을 해서 이 제트 엔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그 여러 가지 뭐 속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압력이라든가 온도 같은 정보를 이 GE의 빅데이터 센터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이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운항 중인 항공기 제트 엔진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이게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를 시뮬레이션하고 사전에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그 기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GE에서는 이런 실제 제트 엔진에 대한 가상 모델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B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싱가폴 정부에서 구축한 싱가폴 도시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즉 싱가포르는 사실 크기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서울보다 약간 크거나 작거나 비슷한 크기인데요. 그래서 이 싱가포르의 모든 지형과 도로와 건물들을 다 3D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D 모델을 공공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누구든지 이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서 뭐 도시교통학자라든가 아니면 기후학자라든가 아니면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3D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것을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왼쪽 아래에 보이는 C는 디지털 휴먼입니다. 바이오나 이런 헬스케어 영역에서 이 사람의 어떤 혈압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체온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가능하면 그 실시간으로 또는 실시간에 가깝게 측정을 해서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사전에 어떤 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험한 사항들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도 이러한 어떤 정보가 취득이 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이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원격지의 서버라든가 이런 곳으로 전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디지털 트윈, 휴먼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D나 E에서 어떤 건물에 대한 디지털 트윈 모델이라든가 또는 E에 있는 것은 보통 이제 해상에 설치되는 해상 풍력 발전기입니다. 이것도 A에서 얘기 드린 항공기의 제트 엔진과 유사하게 이 원격 그 먼 해양에 있는 풍력 발전기에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풍력 발전기에도 센서를 장착을 하고 그 실시간 운영 정보들을 측정하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전송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A부터 E까지 모두 산업 영역은 다르지만 소위 디지털 트윈이라는 어떤 이름 하에 그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약간 좀
이 디지털 트윈이 어쩔 때는 너무 상업적인 목적으로 또는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없이, 소위 효과가 없이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 조선소에 한때 이 디지털 센터를 구축을 하고 실제 조선소에 대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축을 해서 이제 이 조선소는 앞으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모든 그 생산을 운영을 할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디지털 트윈의 어떤 미래적인 가치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생산 현장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나 어떤 실적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보여주는 어떤 대시보드. 대시보드라는 거는 이미 이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생산 시스템의 어떤 현재의 운영 상황들을 다 중요한 지표들을 이런 현황판에 보여주고 있는. 근데 이 대조선소의 디지털 센터는 소위 어떤 3D 모델을 베이스로 보여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생산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영역에 포함이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시보드라든가 또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기술이지만 이것이 정말 어떤 미래의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트윈으로 정의를 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엘사의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리는 것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역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다거나, 마찬가지로 예지 보존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지 보존은 아까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제트 엔진이라든가 풍력 발전기처럼 어떤 고장이 발생하기 쉬운 장치라든가 시스템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취득을 하고 이 취득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해석을 함으로써 고장이 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실 이런 부분도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도 이 예지 보전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사실 최근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발표가 되고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마케팅 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경계심을 가지고 보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제가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이 윗부분에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은 실제 물리 세계에 있는 어떤 사물을 컴퓨터 모델로 만들어서 이 컴퓨팅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수행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영역은 존재해왔고요. 그동안 수많은 사례들이 이미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용어들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사물에 대한 모델, 그 다음에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객체, 사물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라든가 프로세스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 안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는 개념이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최근에 디지털 트윈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에부터 보면은 거의 이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클이라는 분은 물리적 세계 시스템의 디지털 표현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물리적인 시스템의 디지털 복제본이고 이 복제본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GE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시스템, 디지털 트윈 또는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 GE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연결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건 뒤에서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리적 또는 디지털 또는 어떤 시뮬레이션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제품의 설계 과정, 개발 과정, 제조, 유지 보수 과정에서 최적화 또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최근에 여러 업계에서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전통적인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지털 트윈을 사실은 MNS로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으로 바꾸더라도 전혀 문맥상의 어색한 점이 없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전통적인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의 차이가 뭐냐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 드렸듯이 어떤 실시간의 정보를 취득을 하고 관제하고 예지 보존하고 원격 운영을 한다 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 중에서
전통적인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영역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모델, 물리적인 사물을 컴퓨터 모델로 만들고 이 컴퓨터 모델을 이제 실제 사물과 연결을 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그 실제 환경의 정보가 업데이트 됨으로써 뭔가 좀 더 의미가 있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협업 공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여러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들을 보면은 물론 의미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기존의 전통적인 MNS와 차별화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협업 공장 같은 사업도 뭔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구체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수단으로서 이 방법으로서 디지털 협업 공장을 했다기보다는 협업은 해야 되는데 제가 비싼 장난감 조금 거칠게 표현을 했지만 이 디지털 톤이라는 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가 협업을 위해서 잘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조금 제가 익스트림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쪽에 좀 치우쳐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많은 엔지니어링 기술들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현실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는 데에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솔루션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정의가 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트윈이라기보다는 일단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잘 쓸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 디지털 트윈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림으로써 뭐 예를 들어서 뚜렷한 목적성이 없이 프로젝트나 과제가 수행이 된다거나 어떤 경우 아주 심하게는 이런 상술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대중을 호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